자, 취업에 꼭 필요한 비타민을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취업 비타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하는데요.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그리고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쉬고 추석 잘 보내고 살만 찌었습니다. 네, 더 이상 찌시면 안 되는데. 네, 저랑 비슷해가지고. 예. 네. 저는 지난주가 저희 아버지 칠순이어서가지고 아이고. 부산에서 칠순 잔치까지 하고 네. 오늘하고 지난주에는 뵙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셨죠. 맞아요. 네, 네. 오랜만에 와서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취업 비타민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다양한 고용 형태로 잡아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고용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그럼 먼저 어떤 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요즘에 언론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부분들일 겁니다. 네. 아마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비정규직은 계약직을 비롯해서 정규직보다는 조금 더 대우가 미흡한 고용 형태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그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네. 두 고용 형태를 구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점은 근무 시간의 연속성, 지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쉽게 말한다면 정규직은 근로기간에 종료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해서 정년퇴직 시점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정규직이라고 하고요.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의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건 큰 차이입니다. 네. 실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졸 신입사원이나 고졸 신입사원은 상하반기 공채의 경우는 정규직을 선발하는 공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도 한동안은 수습 기간을 갖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실제 이제 수습 기간은 회사 업무에 이제 적응하는 기간으로 인식하면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최종 신입사원이 적응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수습 기간은 이제 신입사원 경력상 모두 이제 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습 기간에도 이제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해고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업무 평가를 통해서 채용이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습 기간에도 좀 최선을 다해서 적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근데 다시 저 고용 형태 절반 이상이 그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은 명확하게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비정규직 하면 두 분은 어떤 느낌이 일단 드시나요? 비정규직 하면 이제 좀 네. 혜택도 못 받고 그렇죠. 좀 불안하고 좀 언제 또 이렇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나가야 될지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 생각나요. 우선 이제 기업 내에서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비정규직 하면은 없어져야 될 일자리 또는 보호를 받아야 될 일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전형적인 근로고 비정규직은 비전형적인 근로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인력 운영을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변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도 정규직을 당연히 원하시겠지만 그 외에도 좀 더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요즘에는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제가 유연근무제라고 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뭐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하는 것을 특히 나이 드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네네. 이 경제 환경도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의 화두가 바로 스마트 워크입니다. 이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이 미래형 노동 방식이 될 것이라고 모든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과거의 하드워크식의 평가 방식이었다면 이 스마트 워크는 어떤 결과물을 내놨느냐가 바로 이제 평가의 그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기업이 자연스럽게 유연 근무제를 확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직도 좀 불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통계치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일단 이 개념부터도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개념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따로, 미국 따로, 일본 따로 각기 다 다른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외환 위기가 되면서 이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 매우 많은 논란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들어서 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이제 정하게 된 거죠. 그 합의에 따르면 일단은 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행태를 기준으로 해서 한시적인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의는 노동계와 정부, 그리고 그 경제계,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까지도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개념이 모호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앞서 그 말씀드린 세 가지 분류 외에도 좀 더 다양한 고용의 측면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도표로 지금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비정규직 분류 보면요. 이 사용자와 어떤 법적 관계.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렇죠. 이 사용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계약을 해서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과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파견직, 용역직, 특수고용직 등으로 우리가 비정규직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우선 파견직이라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그 고용주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가 일치하지 않는 고용 형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을 일단 파견 사업주라고 하는데요. 이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 고용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 파견 사업주와 그 파견업을 계약을 한 또 다른 사용자 사업주가 있거든요. 네네. 그 사용자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이 근로자가 가서 그 사람의 지시하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이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직무는 파견법에서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경험 등이 필요한 업무로 한정되어 있죠. 네. 그 말은 제조업 등의 생산에 관련된 업무는 파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 두 번째는 용역근로인데요. 이 용역근로는 용역업체에 고용이 돼서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일을 하는데 단지 그 사업장이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앞하고는 좀 다르죠. 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 그러니까 도급이나 위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아마도 학습지 방문 교사, 그리고 보험 모집인, 퀵 서비스 배달원 이런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하시는데요. 이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네. 즉, 그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 형태로 서비스를 하거나 물품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적에 따라서 그 업체에 수당을 받는 형태인데 이것이 너무 기업에서 악용이 되는 사례가 많아서 좀 여러모로 따져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 학생들이 자주 하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인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친구들이 흔히 하는 이제 시간제 아르바이트 또는 이제 공기업에서 이제 전일 근무가 아니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인턴의 경우는 앞에서 분류한 것 중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네. 이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은 이제 기간이 정해진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와는 좀 다른 개념이고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미만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실제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시간 근로자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기업 이외에서는 이런 단시간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를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계약서 등의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재택근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비정규직인가요? 결론적으로 하면 재택근무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 모두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볼라벤을 비롯해서 태풍으로 해서 이제 복받은 회사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 핵심이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네. 실제 이제 한국 MS를 비롯해서 한국 IBM, 델, 네노바, 그다음에 구글 코리아 등의 외국계 기업들은 태풍 때문에 직원을 일찍 퇴근시키고 재택근무 체계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즉 정규직 입장에서는 좀 꿈 같은 일이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이 재택근무가 오히려 생계와 생활을 두 가지 동시에 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아야 됩니다. 네. 실제 먼저 비정규직의 재택근무의 경우는 대부분이 온라인 홍보나 홈페이지 제작 관리, 블로그 관리 등의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이런 근무 형태는 개인 혼자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 그리고 소규모 영세업자에서 모집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감언이선이나 허위정보 등으로 취업 사기 형태까지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제한된 정보
그리고 너무 좋은 근무 조건의 경우는 반드시 의심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스마트워크 보편화로 인해서 대기업의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인데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개인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워크 센터라는 곳에서 출근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이거는 정규직이 단순히 근무를 제공하는 장소를 다르게 근무하는 건데 뭐 동대문구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그다음에 KT, 삼성전자, 포스코 등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그다음에 육아 문제가 있는 경우는 스마트워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주요 그룹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대 실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여기에 소개되진 않았지만 혹시 다른 형태의 그런 근무 형태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비전형적인 근로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소사장제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조직 안에서의 또 다른 조직을 이야기를 하죠. 기업에서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부서에 별도의 사업자를 내도록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부서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변화하는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도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그들이 직접 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그 부서 자체가 사업부가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네. 일본의 교세라 기업도 부서들을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식 커리어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신이 하는 그 한 가지 직업으로 여러 명의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드리면요. 어떤 분이 모 물류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회계 쪽 업무를 하셨는데 퇴직을 하시니까 하청업체에서 자기 회사에 와서 회계 업무를 좀 봐달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월요일만, 자기 회사는 월요일만 와서 하루만 해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루만 계약 근로를 하고요. 그랬더니 다른 하청업체에서 그럼 우리는 화요일만 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의 업체와 근무 와, 계약을 부럽네요. 맺고 능력자시네요. 그렇게 네. 일을 하십니다. 앞으로는 그런 형태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프로젝트 중심의 계약직이 있는데요. 네. 이 형태는 특정 회사와 딱 특정 기간만 계약을 맺고 특정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모 공단과 3개월을 계약을 해서 변화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대체적으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형태의 프로젝트 중심의 계약직 베이스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조직위원회 이런 것도 그런 프로젝트인가? 예를 들어서 뭐 평창 올림픽 유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 그것도 그쪽 한쪽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저 똑똑한 척 해봤어요. 자, 앞으로 이제 다양한 만났어요. 네, 재건 씨. 네. 예, 고용 형태의 어떤 발전 방향은 어느 쪽으로 나갈 것 같나요? 네. 네, 우선은 이거는 발전 방향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그 실업률을 높이기 위한 실업률을 좀 낮춰서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인 고용 형태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삶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하게 변함으로 인해서 기업자 입장이 아닌 어떤 노동에 공급하는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노동 제공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단 기존의 전형적인 근로 기준, 그러니까 어떤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형태는 대체적으로 축소되거나 다른 형태로 대체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번째는 정보통신과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좀 더 증대할 수 있을까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새로운 근로 형태로 진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일단 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적 제한을 최대한 짜내서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맞춘 방향으로도 발전을 하겠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스마트 워크를 위한 스마트한 노동 형태로 앞으로 진화가 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고용 형태와 근무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해 나갈 텐데요. 자 이제 끝으로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 우리 구치자분들께 이 비타민 처방 두 분께서 이제 내려주셔야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사전에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구직자나 취업 준비생에게는 좀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구직자는 회사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등 에서 나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규 공채를 제외한 채용 시에는 고용 형태를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주변 전문가에게 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무 조건이나 급여 조건이 너무 좋거나 입사를 지원하면 바로 면접을 보게 한다든지 교육을 바로 받게 하는 것은 정규직 기업보다는 좀 다단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원천적으로 좀 제외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은우 실장님은요? 네. 우선 제가 100m 달리기를 하고 와서 목소리가 좀 깔끔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 비타민 처방전은요. 이 법률 개정된 부분을 조금은 한 번씩은 읽어보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비정규직 관련된 보호법이라고 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이 올 초에 개정이 됐었죠. 그러면서 그 개정된 법률 중에 일부가 지난 7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에 관련된 내용은 8월 2일 얼마 안 됐죠. 그때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개정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피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좀 받기 위해서는 그 개정된 내용을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알찬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선 소장, 조은우 실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